328페이지로 오세요. 327페이지는 영수증 내용이라 크게 볼 거 없고요. 여기 이제 328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기는 해요. 뭐가 문제냐면은 부가가치 세법은 바꿀 때 꼭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바꿔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바뀌는데 저희는 시험 몇 월 달에 보죠? 6월 달에 보죠. 그래서 6월 달은 왼쪽 거, 8월 달 시험 보시면 오른쪽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양쪽으로 넣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부가가치세법은 대부분 적용될 때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 금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또 나누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7월 1일부터가 많아요. 변경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왼쪽 거만 볼 거예요. 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냐면은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미용실, 그 다음에 목욕탕, 그리고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유사 서비스업.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 서비스업이 뭐 네일 아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린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역외군송업,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전세버스 사업 제외.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역외군송업에선 어저께 한번 썼었는데 무슨 버스만,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세버스 사업만 제외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 그 뭐냐 공원 같은 데 가죠. 예. 공원에서 입장권 발행하잖아요. 예. 근데 입장권만 받지 세금계산서는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공원 오는 사람은 소비자잖아요. 사업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의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요것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인데 왜 그러냐면 원래 병원은 면세예요. 병원은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데 성형수술,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또 과세예요. 네. 근데 병원 자체가 면세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그러면은 병원 자체가 과세 사업이 또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도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자예요. 그리고 대부분 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소비자잖아요. 사업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이 물건을 주로 누가 사느냐? 사업자가 많이 사냐? 소비자가 많이 사냐? 그래서 소비자가 많이 쓰는 것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소비자한테는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안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종류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를 좀 기억하시냐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누굴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됐고, 이제 밑에 4번.
밑에 4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에 뭐여? 면제. 요것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택시 주로 누가 타요? 예, 소비자가 타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노점. 예, 노점이 뭐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죠. 예, 왜냐면 뭐 이제는 합법화 시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불법이 훨씬 더 어때요?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이제 떡볶이를 열심히 맛있게 먹고 아줌마한테 못 끊어달라 그래요.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순대로 때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필요 없다. 노점이나 행상이나 똑같은 분들이세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무인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판기에 가갖고 2,000원짜리 음료수를 하나 꺼내 먹고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오. 그러면 자판기가 뭐라 그래요? 아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 미용업. 그러니까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자 있죠. 우리가 물건 사는 데들은 대부분 도매가 아니고 어디예요? 소매예요. 그러면 소매는 대부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단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거기 끝쪽에 써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대부분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와서 삽니다.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사업자가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거 회사 다닐 때 한번 겪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갑자기 물건을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업체한테 전화했더니 오늘은 못 갖다 준대. 근데 우리는 꼭 오늘 뭐예요? 필요해. 그래서 가까운 업체를 찾았죠. 그래고 가갖고 소매로 몇 개만 샀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대량으로 사면은 비싸잖아요. 무조건 소매가 도매보다는 뭐예요? 비싸요. 그래서 소매업자한테 산 다음에 꼭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붙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할 때만, 요구할 때만.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사업자란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소매업자한테 잘 가진 않습니다. 왜요? 가격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근데 급할 때에는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 그럴 때에는 세금계산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은 간주 공급이에요. 무슨 공급이라고요?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래서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뭐라고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329페이지 4번에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일정안인데요. 요거는 그 분계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33페이지. 그래서 매입세액 뭐라고 있어요? 공제. 그래서 공제가 더하는 거라고요? 빼는 거라고요? 빼는 거죠. 그래서 빼는 건데 요거는 썼다 지울 건데요.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된다고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게 많아야 좋은 거예요. 맞죠? 그래야 뭐를 많이 내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매출세액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뭐가 많아야 되니까? 세금이 많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좀 정확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많이 빼는 게 좋아요? 적게 빼는 게 좋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적게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좀 정확해야만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매출세액은 비슷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국가가 뭐를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저거,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누구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사 입장.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공부할 때는 국가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세금 걷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누가 걷어요? 국가가 걷죠. 그 다음에 소득세도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걷어요? 국가가 걷어요. 그러면 누구가 더 유리해야 돼요? 국가가 더 유리해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불리하게 돼버리면은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냐면은, 요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됩니다.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되게 힘들어요. 어떤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이 있냐면, 우리 이거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왜냐면 세법 자체가 뭐를 내는 법이에요? 세금을 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거기 위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증빙. 증빙이 뭐냐면 증명 서류를 증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거기 보실 거는요, 333페이지 거기 2번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있어요. 누구 발행 세금 계산서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원래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해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매출자.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너한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줄 거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상황이? 많진 않아요. 예.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법이니까. 그래서 법에서 그래, 너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일러. 그러면 국가에서 해결해 줄게. 그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예요. 원래 누가 발행하는 거라고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국가한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밑줄 잘 쳐져 있어요. 공급 대가가 얼마 이상이요? 10만 원 이상. 왜냐면 1, 2천 원 때문에 국가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10만 원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33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계정 앞에 간이과세자일 거 써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뭐라 그랬죠? 미만이라 그랬죠. 근데 그 영수증 발행은 공급대가가 얼마보다 적어야 된다고요? 4,800만 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일 것에서 요 간이 과세자의 뜻이 뭐냐면 4,800만 원보다 크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00만 원보다 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800만 원보다 작으면 뭐 발행해야 된다? 영수증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계정이라고 써 있는 게 요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여긴 됐고 334페이지 여기도 세무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의제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가짜 매입세액이에요. 무슨 매입세액이라고요? 가짜 매입세액. 그래서 앞에 보시면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원래 살 때는 뭐라고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면세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통조림 회사. 우리 통조림 안에 들어가는 게 과일하고 대표적인 게 생선이잖아요. 뭐 참치 통조림이라던가 고등어 통조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과일 통조림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참치나 생선 종류나 과일들은 원래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근데 이거를 통조림 안에 넣는 가공이 되면은 과세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을 왜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주냐면은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면세니까 세금에서 빼줄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냐면 면세는 뭐가 없죠? 세금이 없죠. 근데 이거를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뺄 게 없으니까. 뺄 게 적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어떻게 해버려요? 올려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민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민 경제하고 좀 연관이 많거든요. 식당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 집을 해요. 그러면 삼겹살 면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밥이 나가는데 밥의 주재료가 쌀이잖아요. 쌀도 뭐예요? 면세예요. 야채도 면세예요. 만약에 반찬도 우리가 직접 야채를 사다가 만들어서 내보내. 그러면 반찬 자체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예요. 근데 삼겹살을 팔면 요건 또 과세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드신 다음에 카드로 긁으면 거기 부가세 얼마라고 다 찍혀 있어요. 분식집도 그렇고. 왜냐면은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은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혜택을 안 주게 되면은 삼겹살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통조림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서민 경제에 영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매입세 얘기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서민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쪽에서 할 거예요. 세무 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의제 매입세액은 빼주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의제의 뜻이 가짜지만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의 뜻은 원래는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매입세액으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 뜻이에요. 왜 매입세액이 아니냐면은 요 두 글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면세. 면세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세무 때 보시면 되고요. 336페이지 재활용 패자원. 이거는 저기하고 제일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재활용 패자원 하면은 저희 고물상 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부족한 나라예요?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재활용을 적극 뭐 해야 되죠? 권장을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그런 재활용과 관련된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 무슨 혜택을 주냐면은 세금을 뭐 해줄게? 빼줄게. 네. 맞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많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지만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지금 뭐 현재 자원이 뭐 1조 원어치 있네, 얼마치 있네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자원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자체에 워낙에 자원이 적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약간 그 무한도전 바예요. 무바인데 무한도전에서 과거에 유재석 씨랑 차승원 씨랑 석탄 캐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석탄 캐는 데가 원래 2년 전에 문 닫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이슈화돼 갖고 문 닫는 게 취소가 됐어요. 근데 왜 문을 닫을 상황이었었냐면 석탄을 캐는 게 인건비보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을 캐면 캘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회사 게 아니고 국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청원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자원이라도 캐야 되지 않냐. 왜냐면 없애는 건 쉬운데 다시 시작하기는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청원하고 해갖고 일단 연장은 시켜놓은 상태예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원이 어때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 버리면 핸드폰 중고로 팔면은 그런 것만 모았다가 수출하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수출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데들이 요런 쪽하고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잠깐 보시면 요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거기 아래쪽에 그 공제율이라고 있어요. 무슨 율이라고 있으세요? 공제율. 103분의 3하고 110분의 10인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불공. 그래서 뭐라고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공 보시면은요. 불공의 뜻은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빼주지 않겠다요. 불자가 아니 불자니까. 그래서 안 빼주겠다는 뜻인데, 거기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저희는 좀 다르게 외울 거예요. 일단은 접대비 안 빼줍니다. 뭐 안 빼준다고요? 접대비 안 빼줘요. 근데 왜 안 빼주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대비는, 국가를 위한 거예요? 회사를 위한 거예요? 회사를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접대하죠. 근데 나라가 발전하려면 접대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맞죠? 왜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능력이 되게 좋아. 근데 접대를 안 해. 그러면 물건이 안 팔려요. 접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회사 물건 좀 사주세요. 그러려면은 접대를 해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상무 중에 술상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술상무가 하는 역할 뭐예요?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사람 만나갖고 같이 뭐 먹어요? 술 먹잖아요. 그래서 술상무라는 직업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그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었었는데 뭐 골프장에서 만나갖고 결혼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이 돈은 잘 버는데 술상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안 들어오고 요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실제 술상무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가 요거 하려고요. 그래서 접대는 국가 발전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빼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거. 요거는 빼주면 안 돼요. 만약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빼준다 그러면 사돈에 8촌에 다 긁어 모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뭐 할 거예요? 조금만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 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무슨 용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요거는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교재는 저쪽에 있어요. 338페이지. 그 다음에 8인 이하. 요건 없었는데 저희가 세무까지 해야 될 거니까 8인 이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승용차가 많죠. 근데 국가에서는 많기를 바라지 않아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많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 현대기아 차가 잘 팔려야 국가도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뭐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 많이 사지 마세요. 그리고 차 사실 거면은 경차로 사세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데 1000cc보다 큰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차 사라고 국가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경차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1000cc 이하는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0cc까지를 경차라 그래요. 무슨 차라 그런다고요? 경차. 그래서 경차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경차보다 큰 것들은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 그래서 안 빼줍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땅덩어리도 좁고 기름도 안 나고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잖아요. 주차 때문에 싸우잖아요. 맞죠? 그러니 비일비재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하고 저거 뭐냐 위에 뭐죠 시끄러운 거? 아, 예. 층간소음. 그 두 가지가 생각보다 어때요? 많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8시에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윗집에서. 예. 뭐 돌리고 있냐면 청소기. 예.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저희가 먼저 이사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사 오셨는데 초반에는 토요일 날 새벽 6시에 청소기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 올라가야지. 왜냐면 토요일은 좀 늦게까지 자고 싶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는 8시 이후에 돌리시더라고요. 오늘도 8시에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승용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많이 줄 것이다, 적게 줄 것이다, 적게 줄 것이다. 그 대신 무슨 차는 혜택을 많이 줘요? 경차.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직원들 차량은 대부분 경차나 봉고차. 예. 봉고차도 8인승보다 큰 거, 9인승 막 이런 거.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은요, 1000cc보다 크면은 세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줄 때 대부분 직원용 차량은 뭘로 사줘요? 경차나 봉고차나 화물차 이런 걸로 사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장, 예. 어느 거요? 1000cc까지가 경차예요. 우리나라 경차 있잖아요. 이거 이제 cc라 그래서 이 차량 저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력 배기량. 예, 그걸 이제 cc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차까지를 1000cc라고 해요. 예. 더 자세한 얘기는 인터넷에 1000cc 쓰시면 나오실 겁니다. 예. 저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예. 우리나라 기준에 1000cc까지가 경차예요. 뭐라고요? 경차. 예. 그래서 뭐 모닝, 마티즈 요런 분들.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 면세 관련 비용은 뭐냐면 면세는 세금을 안 낸다 그랬죠. 맞죠? 뭐 안 낸다고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너 안 내니까 안 빼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면세의 뜻은 뭐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세금 안 내니까 국가에서 빼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좀 암기 플러스 계속 설명은 드릴 건데.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339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339페이지 보시면 기타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신고세액 공제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신고가 뭘로 신고하는 거라고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뭐요?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건데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은요 10,000원 빼줘요. 확정 신고다. 무려 얼마 빼줘요? 10,000원. 거기 써 있어요 교재.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교재에는 없어요. 서면 신고가 있고 전자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신고는 말 그대로 서류로 직접 내는 겁니다. 네, 전자 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통신이 발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전자 신고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왜냐면 인터넷 신고가 훨씬 편하고 직접 갈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는 전자 신고가 많았을까요? 서면 신고가 많았을까요? 서면으로 했다가 전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 그냥 좋은 거 만들어 놨으니까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아무리 좋아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걸 만들 때 사람들한테 이제 꼬시는 거죠. 직접 오면 안 빼줄 건데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얼마 빼줄게? 10,000원 빼줄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뭐든지 다 처음에 할 때는 혜택을 많이 줘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배달 관련된 업체들 있잖아요. 막 수수료 조금 깎아주고 배달비 더 주고 초반에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저기 쿠팡 이츠 맞죠? 거기가 초반에 엄청나게 뿌렸어요. 어느 정도로 뿌렸냐면 비 오고 그러면 그 배송하시는 분들한테 막 10,000원 넘게 줬었어요. 한 건당. 근데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됐죠. 그래서 지금은 2,500원인가? 한 건당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막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쪽 관련된 분들.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우리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럼 혜택을 어떻게 해요? 많이 줘요. 그러다가 이제는 괜찮아졌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혜택을 하나씩 뭐 하죠? 빼죠. 근데 이거는 쿠팡 욕할 게 없는 게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안정화 시켜놓고 이제 혜택을 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거를 쓰는 사람한테 수수료는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시스템 하나 바꾸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10,000원이 생긴 거예요. 못 쓰게 하려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하려고. 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요. 우리도 10,000원의 혜택을 받지만 실제 국가도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뭐가 플러스 되냐면 서면 신고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종이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이를 가져다가 알바생이나 아니면 거기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 타이핑해서 뭐 해야 돼요?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끝나고 나면은 알바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무서에서도. 왜냐면 이거 다 뭐 해야 되니까? 입력해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이렇게 했대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주변에 세무서 주변 가보시면은 세무사 사무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연락이 온대요. 세무사 사무실당 몇 명씩 보내라고. 불법으로 착취했었어요. 과거에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두 명씩 보내는 거예요. 세무서로. 그러면 세무서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고한 거 자기네들이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과거엔.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들어와서 일 좀 해봐. 그런 식이었죠, 뭐,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알바를 거의 뽑을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입력시키고. 그래서 신고는 무슨 신고를 하시라? 전자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뭐 200원 빼주네, 500원 빼주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요거는 개인만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 그 다음에 1.3%. 몇 프로 해준다고요? 1.3%. 그 다음에 공제금액은 연 얼마 한도요? 1,000만원 한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제가 과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신용카드 안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장사하신 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왜요? 모두 다 뭘로 받으니까? 현금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세금도 적게 내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신용카드가 생겼어요. 근데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리해졌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현금으로 받으니까 꽁꽁 숨겨놨는데 지금은 100% 거의 제가 알기로 식당 웬만한 데는 95% 이상 뭘로 받아요? 카드로 받아요. 예. 어떤 데는 100%다 카드로 받는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판 게 100%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오픈이 돼요. 그럼 100% 오픈됐으니까 내야 될 세금도 늘어났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다 빼줄 수는 없고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신용카드 때문에 세금 많이 내네. 그래서 개인들한테만 신용카드 금액의 몇 프로만큼 공제를 해주겠다? 1.3%. 그래서 1년에 얼마 빼주겠다? 1,000만 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이제 매출액이 잡힘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도 아직도 숨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국가가 좀 더 튼튼해지고 좋아지려면은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근데 줄 일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적게 내는지 그런 것들 자기들끼리 다 정보 교환해요. 그래서 요러요러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과거에 지금 없어진 프로인데 과거에 그 신동엽 씨가 진행하고 기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그 우리가 회사들이 문을 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몇 명. 그 위장 이혼이라고 해요. 네. 위장 이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같이 사는데 법적으로는 뭐 했어요? 남남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작업들을 하냐면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빼돌리는 거예요. 그 배우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뭐를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남남이니까 우리 회사가 망해도 나는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돈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느 그 사업하시는 분이 왠지 좀 꺼림칙 했대요. 우리 회사 조만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분한테 부동산이나 이런 돈을 좀 넘겨주고 자산을 좀 넘겨주고 서로 뭐를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근데 진짜 망한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가 그 법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사 망한 거는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그때 봤을 때 5년이래요. 그리고 5년만 도망 다니면 그 관련된 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남자분이 5년을 도망 다닌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 되는 분한테 와서 나 이제 5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까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돼. 너한테 준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꺼져. 나 돈 많아. 새 남자 만나서 뭐 할 거예요?
행복하게 살 거야. 진짜 있었던 일이지. 그래서 그 남자분이 소송을 걸었다. 거기까지.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 비일비재해요.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빼주는 겁니다. 근데 빼주는 이유는 뭐냐면 카드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됐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빼주기 위해서 만든 게 신용카드 공제세요. 근데 몇 프로 빼준다고요? 1.3%. 그 다음에 얼마까지 빼줘요?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실기할 거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프로그램을 뭐 해놓으세요? 그 컴퓨터를 켜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이론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제가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설치해놓고 이론 남은 거 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실기를 나갈 겁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많이 걸리진 않는데. 그래서 34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뭐요? 납부. 그래서 보시면 우리 예정신고라고 있다 그랬어요.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그래서 우리 1기 예정이 있는데 예정신고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 이렇게 4번 신고하는데요. 법인은 4번 신고해요. 그 다음에 개인은 2번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해요. 그러니까 날짜는 저렇게 정해져 있지만 신고하는 횟수는 틀려요. 근데 왜 이런 차이점이 있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예, 규모가 크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잖아요. 그래 매출액이 크면 내야 되는 세금도 많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신고하자? 4번. 개인은 법인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신고하자? 2번. 간이과세자는 제일 작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만 신고하자? 1번. 그래서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은 낼 세금이 많으니까 4번에 나눠서 내고 개인은 2번에 나눠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낼 게 적으니까 몇 번만 합시다? 1번만. 근데 이제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는 걸 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예정 신고납부인데 개인은 고지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고지납부의 뜻이 뭐냐면은요. 고지서로 날라오는 거예요. 뭘로 날라온다고요? 고지서로 날라오는 걸 무슨 납부라 그래요? 고지납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원래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 개인은 고지서로 내는 거예요. 예정 신고를. 근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30만 원 미만은 고지서 일단 요렇게 써 드려야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까지 날라와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그 다음에 30만 원 미만은 고지서 발송 안 해요. 요거까지 보고 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해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이요? 6개월. 그러면 6개월에 반이면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치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 고지서의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은요? 30만 원이 안 되면 발송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 내지 말아라. 얼마보다 적으면은요? 30만 원보다 적으면. 그래서 나중에 혹시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냐면 거래처에서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저희 고지서 날라올 때 됐는데 고지서가 안 와요. 그러면은 직전 확정 신고 얼마 신고했나 가서 보고 2분의 1을 했더니 반을 했더니 30만 원이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고지서 안 날라올 거예요. 금액이 너무 적으셔서 안 내셔도 됩니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거래처에서 전화 와갖고 요번에 고지서가 안 날라오네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내가 전화기에다가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릴 수도 있고 담당자분 바꿔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세무사 사무실을 가서 근데 이건 일반 회사도 똑같아요.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이게 내가 실무에서 썼을 때에 약간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이 제일 힘들어요. 어딜 가나.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왜 있어요? 예. 그렇죠. 못하면 자르려고. 맞아요. 그게. 예. 크게 수습 기간이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도 여기가 맞나 보는 거고 회사도 이 사람이 여기가 맞나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요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수습할 때 동안은 100% 다 안 줘도 되죠. 맞죠? 요걸 좀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습 기간 동안에 100% 다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건 뭐 케바케니까 그런 건 일단 배제하고 수습 기간 동안에 내가 이 회사에 맞냐 그 다음에 회사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냐 서로 일명 간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해봤더니 이 회사하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다니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3개월 동안 봤더니 이분은 우리 회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잘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까지 잘려본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면 되게 슬플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술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 하면서 아니면 이제 사회 생활 하면서 언젠가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와이프 모르게 혼자서 혼술 좀 했었죠. 원래 저는 1년 동안에 술이라는 걸 10번도 안 먹는 사람인데 그때 혼술 4번인가 5번 했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부터 해서 근데 그냥 꺾었죠 뭐. 왜냐면 자고 있는 우리 꼬맹이를 봤을 때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꼬맹이한테 맛있는 과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평생 안 올 것 같은데 언젠가는 와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준비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간 잘리지 않을까. 여기든 뭐 딴 데 가서든.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때 돼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여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하고 실기 들어갈